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기조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된 그 해에 우리나라의 그 의학 관련 학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1945년 11월에 대한생리학회를 필두로 해서 46년에 대한병리학회, 미생물학회 이렇게 해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벌써 8개의 기초의학회가 조선생리학회, 조선병리학회 이런 이름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의학회는 어디가 가장 먼저 생겼을까 찾아봤더니 지금 폐과 운운하고 있는 그 조선소아과 학회가 해방이 되자마자 1개월 후에 학회를 구성하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는 80년에 가까운 세월이 되는 학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축복받을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회가 발족해서 생겨서 처음 창립청회를 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발전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과 비슷하게 노화의 과정을 거쳐갈지 어쩔지 애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945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따지면 78살 나는 그 학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학회가 그 노화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어느 날 소멸돼 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가 요즘에 의료계의 형편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1966년에 탄생했는데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66년에 이 사람이 유재한 박사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였더라고요. 이분이 1966년에 우리나라에서 회갑을 맞이하는 회갑잔치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외의 사진을 했느냐면 우리도 3년 후에는 회갑을 맞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그 이후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학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회가 그런 걸 찾아보려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해보고 미래를 기획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려고 그러면은 우선 자료 정리도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현재를 평가하려면은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학회에 대해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 있는 것이 보통 우리나라 학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미래 기획을 계속하면서 그게 잘 성취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회의 영역을 보면은 이게 주로 1966년에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가 32개 학회를 중심으로 창립이 됐는데, 그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은 1948년에 이 학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의학협회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한의학회의 그 중심이 그 의사협회이긴 하지만은 그 학술적인 거의 중심은 대한의학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년에 대한의학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식 기구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86년에 학회 창립한 지 20년 만에 영문의학 잡지가 창간되었습니다. 주로 의학 잡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87년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 그 학회지가 발행이 됐고,
93년에는 격열관으로 1년에 6번 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는 그 JKMS가 SCI 코저널에 등재됐습니다. 그때는 임팩트 팩터가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그 학회지가 월간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대한의학회가 여기 보이는 새 로고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있던 전문의 자격시험이 2015년에 대한의학회로 넘어왔습니다.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그 기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16년에는 국제의학학술인 편집인 협의회 ICMJE에 그 JKMS가 그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에 큰 역할을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대한의학회가 홍콩의학회랑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국제화의 단계로 점차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리딩 그룹이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에 이 주간 학회지를 갖다가 연 50회를 발행했습니다. 이 주간 학회지를 발행하는 나라가 학회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지금 5년째 변함없이 잘 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임팩트 팩터가 2021년도 임팩트 팩터 5.354로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학회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ICMJ1에는 인터내셔널 커미티 오브 메디컬 저널 에디터, 그러니까 그 학술지 발행인들이 모임인데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16개 학회지밖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마, 란셋, NEJM, 그다음에 영국 그 BMJ 뭐 이런 것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JKMS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의학 학술의 수준이 높은 부분까지 이르고 있음을 갖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학술지가 발전하는 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학회라는 것이 학회 활동을 발표하는 것은 역시 학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5.354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저널 임팩트 트렌드를 보면은 다 2점 미만이었습니다. 2점 미만이었는데 2021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된 거는 이게 주간지로 바뀐 것도 영향이 있었고 그 코로나에 대한 결과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저게 발표가 되면서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학회지의 발전이 크게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 한 10년 전부터 대한의학회 사업 변화를 보면은 보이지도 않는 슬라이드를 왜 내놨느냐 하실 텐데 고유 사업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같은 줄에 있는 건 고유 사업인데 공익 사업도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연구 사업의 변화가 많습니다. 연구 사업의 개수는 줄었지만은 연구 사업이 점점 큰 재원을 갖고 있는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고 뭐 전문의 자격 시험이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술지 발간도 점차 조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대회 이게 대한의학회가 갖고 있는 사업들인데 상세한 내용은 그 홈페이지에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연구 사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의 변화를 보면은 2004년 이때 우리 학회 회원 수가 134개 학회였었는데 지금 194개인데 그때는 예산이 약 9억 2천, 그 올해는 예산이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연구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의협 보조금은 그 4억까지 2014년에 4억까지 줄었었는데 반쯤으로 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다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이 의협 보조금이 일정액이 아니라서 학회 운영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회비 수입은 6,800만 원에서 지금 4억이니까 학회들이 많은 그 회비를 갖다 부담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대한의학회 예산의 형편입니다. 연도별 수입을 보면은 사실은 연구비가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2015년, 2016년에는 메르스 관련 연구비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확 규모가 늘어났었는데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다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 여기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이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중앙임상시험위원회를 갖다 운영한다든지 환자안전관리원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산업 그 범부처 사업을 갖다 맡아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한 다른 전례랑 관계없이 그 감염병 질환과 관련이 없이 연구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은 연구비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 규모에 우리가 한계가 온 게 의료계의 다른 단체들도 정부의 연구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쟁 단체들이 많이 생겨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도 우리 경쟁 단체가 생겼고, 근데 현재 우리가 직원들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업무량에 거의 한계가 다다르는데 경상비를 늘릴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의학회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 수의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한 직원이 지금 27명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학회 정직원은 2023년에는 연구원보다 더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이 연구원 숫자가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연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주기 때문에 우리 학회 급여보다 더 높아서 숙련된 학회 직원들을 잡아두기 힘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리면서 재정적 적자가 많이 나게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게 요즘의 대한의학회의 추세입니다. 회원학회는 왜 이렇게 회원학회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느냐? 가입하겠다는데 받아서 회비를 갖다 많이 받으면은 재정적인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회원학회 평가를 하다 보니까 23개 학회가 학술 활동 미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회들도 코로나 시기에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활동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정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학회가 다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상비의 한계가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업 확대를 하면서 신규 직원을 영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문제가 있고 연구비에는 연구원의 인건비 들어가지만 학회 정식 직원의 인건비는 지불하지 않아서 우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비 관리의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도 요즘에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으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수익 사업이 확대돼야지 되거나 아니면은 회원들의 회원학회 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인데 이게 수익 사업이 확대돼서 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수익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수익 사업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의학회만의 일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주요 학회들이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는 20년쯤 후에 우리가 모두 다 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학회가 망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망하더라도 우리 학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기관과 관계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까? 보람, 한빛, 평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상조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조회는 아니고 은행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은행들이 그 서울 시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조흥, 상업, 한일, 제일, 서울, 주택, 신탁, 외환 이런 은행들이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들이라서 조흥은행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던 은행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다 물거품 같이 사라진 이런 그 은행들입니다. 은행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살아남은 은행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시중에 우리나라에는 5개 은행밖에 없습니다. 그 KB 국민은행, 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 다음에 SC제일은행 이렇게 해서 국내 합작인 기업들 이렇게 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은행도 이렇게 망하는데 학회라고 문 닫지 않을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서남대학교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그 무슨 생각이에요? 폐교된 대학. 의과대학이 생겼다가 폐교된 대학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해방 후에 폐교된 대학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해방 후 폐교된 대학을 찾아봤더니 가나다나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완전히 폐교가 됐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간 대학도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대학이 폐교가 됐고 앞으로도 많은 대학들이 폐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4개의 대한학교 회원학회가 있는데 이들은 과연 20년 후에 몇 개가 살아남아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시간이 됐고 우리 의학회도 과연 그때까지 훌륭한 기관으로 있을까 하고 고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민은 다음에 이진우 부회장님이 하실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의료계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야밤에 개 짖는 소리를 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기획해야 된다는 걸 갖다 얘기를 드리고 그런 이유에서 대한학회 학술대회가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 걸음 덜에는 이름으로 학회를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